에르메스, 샤넬, 디올 다 필요 없다. 진짜 명품은 여기에.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남자 도연수 대리. 네, 밥보다 투자하나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펜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빈센트, 우리 네, 내일 특별한 행사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100회 특집 세미나가 내일 저녁에 드디어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마몰 네. 하나증권 3층 아래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편다송 아나운서의 깜짝 뭐가 있다던데. 저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다송 아나운서 보려면 몇 시부터 와야 됩니까? 7시 시작 전에 와주시면 되고요. 음. 빈센트를 보려면 언제 와야 되죠? 네, 저는 2부니까 네. 뭐 한 8시부터 저를 끝까지 좀 봐주세요. 네. 자,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소개 영상의 그분 명품 PB, 명품 난자 도연수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 PB께서는 우리 3프로 네.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뭐가 바뀌었죠? 그 비포 애프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머리 모양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머리 더 모양이 머리 모양이 컬이 살짝 들어갔다 해야 컬이 되나?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머리 모양 말고 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 모양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컨텐츠를 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딩의 시대인데 도연수 그러면 어느덧 우리 명품 주식도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정갈하게 명품 이미지가 좀 있어서 제 주변에서도 하나증권 명품 누구냐라고 하면 뭐 도연수 대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오늘은 어떤 토픽입니까? 오늘은 월마트를 가져왔고요. 기존에 월마트요? 월마트고요. 코스트코랑 아마존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월마트 쭉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한국인들한테는 월마트보다 코스트코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양진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맞아. 네. 네. 근데 월마트가 미국에선 더 매장도 많고 유명한가요? 일단 월마트가 굉장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봐도요. 코스트코가 한 4천억 불 정도가 돼요. 한국 돈으로 한 6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코스트코 같은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2.2배 정도, 한 9,12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1,40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400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 한 70%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저도 생각보다 너무 크고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한테는 너무나 유명하죠. 저도 사실 코스트코 되게 자주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1994년도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대형 창고형 매장으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명한 건데 월마트는 사실 한국에는 들어왔다가 나가서 그렇지 지금 해외적 미국도 그렇고 다른 중국이나 뭐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인지도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미국 맞아요. 경제가 소비로 지탱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을 차지하는 7할이 바로 민간 소비입니다. 아래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파란색 표가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정말 없었을 때는 한 60% 수준이었다가 요새는 70% 수준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경제는 결국에는 소비가 지탱하는 구조인 거고 월마트는 그 소비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식료품이나 뭐 음료나 휘발유, 세제 등과 같은 비내구재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구재 쪽, 가전이나 전자제품 쪽에서도 실적이 견인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마트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월마트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 네. 느낌상 네. 다 판다? 맞아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다? 맞아요. 세상의 오. 모든 것을 판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전이나 가구 제품도 판매를 하는데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월마트도 자체 PB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외부의 셀러들이 월마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 입점 업체 수가 거의 2024년도 기준으로 한 10만 개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2025년도 기준에 20만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품목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품목이 정말 없는 게 없고요. 그 SKU라고 하는데 그 품목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월마트가 한 10만 개 정도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표적으로 가전 제품들 삼성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삼성이나 뭐 다이슨이나 뭐 LG 이런 제품들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요가복으로 되게 유명한 룰루레몬이나 아니면 운동화 업체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업체들도 전부 다 월마트 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다 파네요. 네, 다 팝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소비 패턴이 유통 마진이 없어지고 직판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뭐 쓱배송도 그렇고. 미국은 소비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월마트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크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자구책의 목소리 있지 않나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변화가 이미 빠른 시간 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월마트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전자상 거래입니다. 전자상 거래가 어느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냐고 했을 때는 미국 전역을 했을 때 월마트가 한 4,700개 정도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1,700개 정도 규모가 있는데, 미국 소비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그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자료가 미국의 인구 분포를 의미하는 자료입니다. 빨가면 빨갈수록 사람들이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파라면 파랄수록 사람이 덜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과연 월마트가 지금 4,7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월마트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미국 가구의 95% 이내가 본인의 거주지 반경 10마일, 한국으로 따지면 16km 이내에 모두 갈 수 있도록 매장을 위치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오프라인 매장도 오고 온라인 주문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근데 말씀 중에 그렇지만 어때요? 16km. 저는 이거 좀 멀어 보이는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멀어 보일 수 있는데, 미국은 다 차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장 보러 가는데 16km를 가야 된다? 이게 좀- 일단 그 목표가 16km 이내인 거고요. 제가 네. 뒤에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월마트 분포입니다. 분포인데 거의 인구 밀집도에 비례해 가지고 월마트가 그에 상응하게 모두 다 지금 그 위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상 거래가 되게 지금 두 자릿수 성장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10%에서 20%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월마트는 하나의 매장을 하나의 물류센터 역할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월마트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지금 95% 이상이 3시간 이내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냥 주문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기나 뭐 신선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가서 본인들이 확인하고 사실 수령을 하는 니즈도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주문하고 본인이 월마트 가가지고 수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자상거래의 그런 매출 비중 그리고 이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없는 품목도 없고 매장도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은 월마트인 것 같은데, 돈은 잘 버나요? 그냥 보통 매장 유지 비용 이런 것도 꽤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일단 매출 비중이랑 그 네.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자료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최근 4개년 재무 실적을 좀 가져왔는데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가져왔어요.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5,720억 달러, 그 다음에가 6,110억 달러, 6,480억 달러, 최근에는 6,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하나로 따지면은 1년에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00조 원 정도의 매출은 전 세계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월마트라는 기업이 시가총액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CAGR 성장률이 5.94%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뒤에 자료는 이제 부문별 매출 비중인데 1년에 계산하기 쉽게 1,000조 원 정도 번다고 했을 때 월마트는 재무제표상 사업부가 크게 3개입니다. 월마트 미국, 월마트 해외, 그리고 샘스클럽. 인 거거든요. 월마트 미국이 전체 매출에서 한 6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YOY 성장률이 5%대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월마트 해외 분야 같은 경우에는 1,000조 중에 한 180조 원 정도,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그로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11%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제외하고 18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크게 진출이 된 데가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가 1등이고요. 캐나다가 2등이고요. 중국이 3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칠레 등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생소해서 샘스 클럽은 뭐예요? 샘스 클럽은 코스트코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형 매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되게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 하나만 찾아보시면은 이게 그냥 코스트코랑 동일한 거구나. 심지어 월마트는 이 코스트코를 겨냥해서 샘스 클럽을 키운 거거든요. 그리고 자료 화면 보시면 옆에 그 매출액 추이가 쭉 있습니다. 매출액 추이가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78억 달러에서 902억 달러로 전체 매출 비중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연간 매출액이 원래 코스트코가 1년에 한 2,750억 달러를 버는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 대비해서 월마트의 샘스 클럽이 월마트의 코스트코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연회비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대용량 제품들 사고 나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트코 대비해서 원래 매출 규모가 거의 10분의 1? 뭐 8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제가 코스트코랑 월마트 두 개를 되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월마트가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T 기술력이에요. IT 기술력이 뭐냐면은, 코스트코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갈 때부터 되게 힘듭니다. 일단 줄을 엄청 서야 되고요. 들어가고 나서도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다 창고형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제를 할 때도, 매장을 나와서 결제를 할 때도, 뭐 최근에 이제 이마트만 가더라도 본인들이 스캔해가지고 결제하고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쇼핑원 그 캐셔분들이 본인이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월마트의 샘스 클럽을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스캔앤고 서비스랑 저스트고 서비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월마트, 코스트코랑 동일한데, 월마트의 샘스 클럽은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그 든 상품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면 됩니다. 스캔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기고, 장바구니에 담긴 다음에 결제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끝인데, 그 이후에 원래는 한 번 더 검증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10개를 샀는데 실제로 10개를 결제한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마지막에 나갈 때 그 직원이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자동화해서 저스트코 서비스라는 게 이 문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 문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10개를 구매한 것과 10개를 결제한 내역을 비교해가지고 자동으로 통과시켜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기술이 돼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없어서 그렇지,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면은, 만약에 월마트가 그때 당시에는 1998년도에 한국에 진출했다가 2006년도에 나갔거든요. 근데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설픈 현지화였어요. 얘는 이마트도 아니고 코스트코도 아닌 게 애매한데 굳이 가야 돼? 이런 인식이 있게 되면서 월마트가 거의 진출하고 나서 8년 만에 이제 철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사실 사람들이 코스트코 가는 수요가 정말 많은 부분이 샘스 클럽으로 이연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빠르고 편리하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월마트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되게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구현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 들어간 사람이 셀폰으로 하나하나 스캔을 하면 그게 물건을 따로 담아주는 곳이 있진 않나요? 자기가 담아야 되나요? 자기가 담아야 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그 서비스는 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요. 월마트가 최근에 오픈 AI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월마트를 가져온 본격적인 계기도, 53년 동안 월마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오.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9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호재일 수가 있는 게, 월마트가 명확하게 시장에 천명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한 유통회사는 아니고 우리는 AI와 IT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기업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힌 시그널인 거거든요. 그게 사실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테스트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달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실 막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에서 주문하면 문 앞에 1시간 이내에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근데 월마트도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배송이 빠른 편인가요? 배송이 엄청 빠른 편이고요.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월마트의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월마트 컨콜이나 IR 자료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다. 우리는 옴니 채널 전략으로 간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온라인 월마트 어플에서 주문을 하고 커브사이드 픽업이라고 해서 저희 스타벅스 가게 되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네. 커피 픽업해 가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월마트도 그냥 본인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직접 운전해서 가서 픽업을 해서 올 수 있는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가 있고요. 또 매장 내에 지정된 구역에서 상품을 찾아가는 인스토어 픽업 서비스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월마트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은 당연히 배송비는 안 들고 온라인 매출임에도 오프라인 수준의 마진을 창출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배송비를 아낄 수 있는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 있는 자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장을 봐서 배달해주는 경우에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되게 다른 문화가 딱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팁 문화입니다. 이렇게 장보기 하게 되면 팁을 줘야 됩니다. 근데 팁 비용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박스를 배달해 줄 때는 그냥 별 팁을 줄 이유가 당연히 없는데 펄슨 투 펄슨으로 전달해 준 경우는 팁을 줘야 되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내가 어플로 주문하고 직접 가서 내가 찾아오겠다. 혹은 딜리버리 서비스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만 따져도 미국에 한 4,700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 사람들 인구 분포별로 했을 때도 월마트 매장이 다 있는데 그게 하나의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찍고 물건을 가져서 저희 쪽에 배달해 주는데 거의 2-30분 내면 보통은 배달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월마트의 그 기사분들이 월마트를 찍고 물건을 수령한 다음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쪽 사업의 성장세도 2자릿수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월마트가 최근에 AI를 접목시켜서 효율성 측면에서 아니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그리고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도 이미지 자체를 피버팅하고 있다. 그런데 월마트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선입견일 수 있어요. 부자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뭐 8대 2의 법칙, 또 양극화 등등 미국의 전체 소비의 한 70% 이상은 상위 고소득층에서 나오는데 월마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팔지 않나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고객층이 워낙 좀 너무 대중적으로 포지션되지 않나? 이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월마트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CEO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실적은 고소득층이 주도를 했다라는 그래요? 거고요. 제가 자료 화면 한번 준비했는데 자료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월마트는 사실 제 지인도 미국에 조금 살다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월마트 하면은 거기는 뭐 저소득층이 가는 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거의 2-3년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최근에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한국으로 따지면 연봉 한 1억 4천, 1억 5천 이상의 고소득층 주도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컨콜에서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 이유가 싼데 되게 싼 값을 하는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성비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되게 패션이나 뭐 식료품이나 프리미엄 브랜드가 입점을 하게 되면서 뭐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층의 취향과 품질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플레이스 전략으로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아니라 딴 데 판매하는 회사들이 월마트에 입점해서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지금 명확하게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주문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하고 집 앞에서 집 앞으로까지 배송이 오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세 번째로는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이 지금 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코스트코나 월마트 왜 가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온 답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왠지 그럼 어디 가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그 주유하러 간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코스트코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주유하러 갑니다. 주유비가 되게 싸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점에 가도 저는 뭐 비흡연자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사러 갔다가 다른 거 이것저것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마트나 코스트코도 주유하러 갔다가 이것저것 사는 전략이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 뭐 배송을 할 때도 무제한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유 할인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캔하고 바로 가는 스캔앤고랑 저스트코 서비스를 회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멤버십이 아닌 사람은 월마트에 가도 본인이 물건 담고 캐시어한테 가서 조금은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는 코스트코를 많이 갔거든요. 고소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코스트코랑 샘스클럽이랑 거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품질 차이가 많이 안 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월마트도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고소득층 주도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 멤버십 피가 얼마인데요? 왜냐면 코스트코는 최근에 멤버십 피를 없앴거든요. 멤버십비를 올렸습니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코스트코도 멤버십으로 돈을 벌잖아요. 월마트도 그럼 멤버십으로 수익 창출이 많이 되나요? 제가 그 포인트에서 사실 이 기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피보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멤버십비가 코스트코가 일반이 한 60 미국 달러 기준 65불 그리고 이규제큐티비가 130불 정도가 되는데 월마트랑 샘스클럽이랑 별도거든요. 샘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연에 그 일반 버전은 50불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은 110불로 코스트코보다는 일단 조금 싸고요. 월마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에 98불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트코 연 회원 수가 한 1억 4천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샘스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에서 명확하게 공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추정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한 7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 피는 멤버십 구독자 수는 한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마트에 매주 평균적으로 가는 방문객 수가 정말 많거든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혹시 전 세계요? 네, 아니 그 미국 한정을 미국이요? 했을 때 아까 미국이 네, 4천 몇 개 있다 그랬죠. 4,700개 정도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죠? 3억 4천 명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조금 더 올리셔야 됩니다. 하루에요? 매주 평균 매주. 일주일 단위로 2억? 거의 근사치나 2억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나 뭐 어린아이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마트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저는 무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증권회사가 입점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좀 거기에는 이미 유수의 그 아이비들이 여러 있죠. 있어서 그러니까 복합점포로서. 맞습니다. 월마트 한국에서는 왜 떠났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가 잘 안 맞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럼 왜 다시 못 들어오는지. 일단 왜 못 들어온지에 대해서는 뭐 CEO 코멘트가 있으면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망했던 이유는 명확해요. 그 코스트코가 94년도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되게 성행하던 시절에서 월마트는 일단 입지부터 잘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외곽으로 잡았어요. 이게 서울 주요 지역이 아니라 교외로 잡았거든요. 그랬던 것 같다. 맞아요. 네.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도 외곽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차 타고 올 거야 해서 외곽으로 잡은 게 일단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로는 일단 그 한국 주부분들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일단 신선식품을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신선식품 배치가 되게 거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미국 브랜딩을 했어요. 우리는 프리미엄 미국 브랜드고 우리는 회원제 기반으로 하고 명확하게 우리 중산층 이상 고객들에게 미국산 제품들 특히 코스트코의 명품 PB 브랜드가 커클랜드가 있잖아요. 네. 커클랜드의 제품을 우리는 공급하겠다. 이 명확한 포지션을 갔던 거고 월마트는 그 사이 뭐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진출했다가 2006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월마트가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제가 지금 이 공부 하나 코너를 한 지도 거의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1회차 때 제가 두 MC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기업이 에르메스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에르메스 가장 유명한 백 두 개가 첫 번째가 버킨백이고 두 번째가 캘리백이었었는데요. 그때 설명드리면서 거기가 이제 버킨백이 있다면 월마트에는 그거를 따르는 월킨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듀프 문화거든요.
듀프라는 게 짝퉁은 counterfeit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듀프라는 거는 복제하다를 의미한 duplication의 약자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단순한 짝퉁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분위기나 느낌만 비슷하게 해서 고마진 PB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바이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 A급 이미테이션 아니에요? 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복제품을 밝히고 로고를 제거를 하고 로고를 디자인을 제거해요. 변형을 하게 되면은 소송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는 월마트를 상대로 이 월킨백 이거는 침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가타부타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마트도 사실 누구나 주목을 받을 걸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도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이 듀프 제품들을 이 버킨백만 낸 게 아니라요. 그 룰루레몬이 레깅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가복계의 샤넬로도 유명한데 그 룰루레몬을 겨냥을 해서 에이비아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스탠리 그 물병 있잖아요. 그 보온과 보냉이 네. 되게 잘 되는 물병인데 그거를 겨냥해서 오크 트레일러라는 자체 PB에서 텀블러를 만들어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일단 되게 쌉니다. 싸고 좋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럴이 되고 월마트 되게 약간 좋아졌네, 힙해졌네, 물건들이 괜찮네, 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예시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아까 고소득자들, 고소득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제품은 뭐예요? 제품은 사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샘스클럽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샘스클럽은 코스트코의 커클랜드라는 명품 PB 브랜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멤버스 마크라는 PB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워낙 커클랜드라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거의 100이라고 치면은 멤버스 마크가 기존에 뭐 50에서 60 정도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80, 85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온 상황인데 시그니처 제품이 되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용량 크로와상이 있는데 이게 한 16개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한 $4 정도 됩니다. 4.96불 정도가 저거 되고 코스트코에서도 파는 거 아닌가요? 코스트코는 이제 그 머핀류가 있죠. 머핀류도 있고 네네. 그 크로와상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조금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좀 좋게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지, 뭐 생필품 쟁여두기의 상징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인기가 많은 게 통구이 치킨이에요. 로티세리 치킨이 한 성인 남자 2명이서 먹으면 딱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거는 $4 정도 수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그니처 제품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다가 그 안에서 뭐 어떤 특정 상품이 인기가 있다를 말씀드리기에는 품목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는 듀프 상품이 인기가 있다로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제품 몇 개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샘스클럽은 이제 단일 그 PB 브랜드 전략이거든요. 코스트코에는 커클랜드가 있다면은 샘스클럽에는 멤버스 마크라는 PB 브랜드가 있는 거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PB 브랜드가 있어요. 식료품은 뭐 가전제품은 그리고 유아용품은 이런 식의 자체 PB 브랜드가 있는데 식료품 중에서도 사람들의 인기가 되게 많은 게 베러그츄라는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아래 뭐 오트밀크 아이스크림 아니면 트러플 맥앤치즈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정말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되게 약값이 비싼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진통제 이브프로펜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월마트에 가면은 꼭 하나씩 사오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또 유아용품 기저귀, 물티슈 브랜드가 페어런트 초이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의 이 제품도 굉장히 사람들의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 근데 세성 씨 어때요? 나 진짜 도연수 PB가 쭉 얘기하니까 월마트 직원 같아. 그쵸. 네, 막 월마트 월마트 가고 홍보하러 싶은데, 막 그런 것 같아요. 야, 엄청 준비를 했네요. 맞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왜 한국에 안 들어오지? 아쉽다. 저는 들어오면은 이 오트밀크 아이스크림 한 번은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들어오면 거의 취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AI 쪽으로 굉장히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AI를 접목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문 지나가면 자동으로 자동 인식되고 스캔. 그런 부분이 AI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이미지 화면 보면서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래 보이시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스캔앤고의 실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건 들고
그 QR 스캔 찍고 결제하면 끝.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완료돼서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 앤 컬렉트 서비스는 본인이 그 월마트 앱에서 주문하고 바로 매장으로 찾으러 갈 수 있다. 그리고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문을 하면은 보통은 거의 95% 가구에 10마일 이내 월마트가 있다 보니까 배송기사들이 거기 찍고 배송을 하면 돼서 거의 3시간 이내, 빠르면 뭐 1시간 이내 배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쇼핑 에이전트거든요. 저는 물론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향후 2년 내에 2, 3년 내에 쇼핑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그 이성엽 장군님 나와가지고 AI는 아직 멀었다. 그 AI 수익화는 내년부터 시작된다라는 영상을 봤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는데 피로감이 조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뭘 살까? 아, 이번에는 뭐 가전제품 뭘 바꿀까? 옷을 뭘 살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을 쭉 하고, 물론 거기에 쿠팡 추천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추천도 붙어 있어서 선택하기 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비교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마트가 오픈 AI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오늘자로 해서 나스닥이 상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뭘 살까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네가 뭘 하고 싶어 라는 맥락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 상품 A, B, C, D를 추천을 해가지고 다 추천할 테니까 너는 선택만 해 라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월마트 자사 AI 쇼핑 비서가 있어요. 그게 아래 보이는 이 스마일 표시하고 있는 스파키라는 이 이모티콘을 가진 이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GPT를 얻는 거예요. 실제로 월마트 중간 사진 보시면 월마트 어플 아래 보시면은 오른 그 가장 중간에 스파키라는 이모티콘인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실제로 나는 오늘 저녁 조금 기분 좋은데 뭘 먹어야 될까 추천해줘라고 하면 추천을 해주는 거고, 축구에 필요한 용품 뭐가 있을까, 혹은 캠핑을 갈 건데 뭐가 필요할까 라고 하면은 그 AI가 실제로 검색하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 AI가 거의 맞습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맞습니다. 내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천해주고 그 안에서 사게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되게 좋은 거고요. 네. 월마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구매를 유도를 일부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 보이시는 그 표가 챗 GPT 화면인데 챗 GPT에도 아래 보시면은 쇼핑 에이전트가 추가가 됐어요.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지금 저도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엄청 고도화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나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충분히 추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빠르면 내년, 적어도 내후년에는 도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앙에는 월마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단가 싸움인데 어떤 개인의 기호를 테일러 메이드 해갖고 월마트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단가 광고로 또 다른 수익원일 텐데. 그쵸.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 그거 네이밍이 사실 아마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이랑도 비교해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마존도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였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다가 한 2020년도였나요? 아마존고, 아마존 프레스가 진출을 했었다가 결국엔 다 철수를 했거든요. 왜요? 다 철수했어요. 잘안 철수한 되나요? 이유가 비용 부담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때 오프라인 매장도 사실 많이 없었고요. 아마존고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매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나갈 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데, 그 카메라가 일단 매장 전역에 다 있어야 되고요. 그 한 명 한 명 다 추적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제반, 카메라 비전 이런 거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은 지금 오프라인 쪽으로는 약간은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월마트에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월마트 CEO도 밝혔어요. 나스닥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뭐 미국에 있는 타겟이나 뭐 크로고나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코스트코와 같은 기존의 유통업체와는 비교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아마존과 비교해달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 핵심이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진출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매출도 아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아마존이랑 매출 차이가 큰가요? 전자상거래 매출 차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자료의 핵심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나오고 있고요. 이커머스 쪽으로는 월마트의 전년 동기 대비 YY 성장률이 아래 차트 보시면은 2021년, 2022년도까지는 아마존의 성장세가 조금 더 높았었어요. 18%, 13% 정도로 높았었는데 2023년부터 현재까지를 쭉 보시면요. 빨강색 봉 바 차트가 월마트거든요. 월마트의 성장세가 아마존 YY 기준으로 추월을 했고요. 최근 1, 2년간을 봤을 때는 아마존의 성장세가 9에서 1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월마트는 그거보다 한 2배에서 지금 3배 정도까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성장률이 다를 수 있잖아요. 레벨 볼륨은 어때요? 레벨 볼륨은 아직 아마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크고요. 그 월마트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볼륨 차이는 아직 명확하게 있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존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 창고형 매장을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도 매출 차이가 3배 정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궁금하네. 편다성 아나운서는 코스트코 자주 가요? 자주는 안 가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가서 많이 사오는 것 같습니다. 아, 주식하는 것처럼 그냥 왕창 한 번에 거의 그냥 일상의 주식자구나. 네, 아, 그렇게 왕창.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결국 이제 가족 단위도 한국이 뭐 한국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나? 월마트는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가정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신의 폭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내 안에 마트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스닥으로 상장하면서 월마트도 상당히 승부수를 던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빅테크에는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빅테크에는 월마트는 현재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그럼 미래 어느 순간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충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마트가 아마존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마존은 이제 그 기존의 이커머스 사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알짜 사업이 클라우드 사업이잖아요. 클라우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월마트는 결국에는 우리는 전자상거래 쪽으로 좀 진출하겠다 정도여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월마트가 그 금융 핀테크 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페이 사업에 진출을 해서 월마트 전용 카드를 발급을 하고 그 월마트 멤버십 고객들 대상으로 너네들이 멤버십도 가입하고 원페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너네들이 결제한 거에 5% 무제한 캐시백을 해줄게.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판 네이버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요가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해도 5만 원씩 계속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1년 기준으로는 60만 원이에요. 네, 1년 기준으로 월마트 연회비가 98불이니까 14만 원, 15만 원 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캐시백을 통해서 받는 돈이 오히려 많다 보니까 오히려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이커머스 주문도 하고 월마트도 자주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이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신 페이지 중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 대표적인 배당 킹 종목이라고요? 맞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나요? 배당을 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많이 한 1% 정도 주는데요.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5,000개에서 6,000개 기업 중에서 배당 킹 종목이 뭐냐면은 배당금을 쉴 새 없이 한 번도 인하하거나 컷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상한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 뭐 P&G, 존슨앤존슨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이 전체로 따지면 50개에서 5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마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중간중간에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오일 쇼크도 있고 뭐 IT 버블도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고 뭐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배당 컷을 하지 않고 탄탄한 실적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무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담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재무 안정성은 정말 높은 기업이다라고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아래 보시면은 최근 1년간 배당금 성장률이 12.31%가 나와요. 근데 이게 경쟁사 평균 4.36%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멤버십비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회원수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멤버십에 대한 캐시플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금도 주주환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전 상장
했다고.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늘인가요? 아니면 어제 했나요? 이미 했습니다. 아, 이미 했어요. 네, 이미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 얘기 좀 해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마트의 피버팅, 더 나아가서 아마존과의 2파전에서의 향후 전략적 포지셔닝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월마트가 꿈꾸는 이런 AI 도입이 좀 더 편리함이 앞으로 미래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잖아요. 주가 차트 쭉 보니까 어쨌든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반영되고 계속해서 우상향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양한 사업군을 드렸었는데 밸류를 먼저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월마트가 있는데 월마트는 결국에는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업의 일부를 가져오면서 코스트코가 영유하고 있는 창고형 매장에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했다라는 게 제가 사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포워드 기준으로 PR을 보게 되면은 한 35배 정도가 나옵니다. 35배예요? 네. S&P 500보다 높네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다만 코스트코가 한 40배 초반 정도 받거든요. 근데 코스트코보다는 좀 싼 편이고요. 뭐 지수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이다 보니까 지금 뭐 바로 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주가라는 게 기회는 늘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구조를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쭉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분명히 빠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빠지는 시점에 이 사업 구조만 괜찮다고 하면은 약간은 분할해 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S&P 500보다도 30% 정도 할증을 주는 건데 이 월마트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유통업체인데 왜 이렇게 밸류가 높아? 왜 이게 하이 밸류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사업 구조에다가 AI를 붙인 게 전자상거래와 멤버십까지 다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게 되면은 줄 서기 싫으니까 스캔앤고, 저스트코를 하고 싶고, 저스트코를 스캔앤고를 하고 싶으면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배송도 되네? 온라인으로 시켜보니까 아마존보다 빨리 오는 거예요. 신선식품도 빨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커머스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까지 찾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연회비까지도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월마트가 하는 게, 제가 시간관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광고 사업이 되게 알짜 사업이에요. 광고를 하거든요. 월마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월마트 매장 안에 매주 돌아다니는 사람이 2.7억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미국인들이 매주 한 번씩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거기 안에 켜져 있는 뭐 TV, 키오스크, 뭐 생활 그런 가편대, 거기에 다 광고를 띄고 광고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매출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사업 구조가, 사람들이 월마트에 가서 초콜릿을 하나 사는 순간부터 이 생태계가 락인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샘스클럽의 코스트코의 물량까지 가져오고 전자상거래인 아마존의 물량까지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도 충분히 주목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밸류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월마트의 좋은 점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월마트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아무래도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성장률이 지금 YOY 기준으로 25%에서 28%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다 반영을 해서 나스닥 상장 이슈까지 반영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월마트가 지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쇼핑 에이전트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거거든요. 그런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삼고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월마트의 한 절반 정도의 점포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맞습니다. 그 거점이 기본적으로 마켓이라는 것이죠. 그 거기가 핵심입니다. 네, 올해 월드컵 있죠? 6월달에? 네. 네, 또 호재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 연초 또 소비 시즌이니까요. 또 네. 호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월마트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이다라고. 월마트는 AI를 탑재한 유통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탑재한 네. 유통기업이 아마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월마트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연수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